1번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돼 있고 아래쪽에 카드가 있네요. 근대시설 사진첩이라고 돼 있고 그림은 광해원 제중원이라고 써 있네요. 그럼 광해원에 대해서 이제 관한 문제인데요. 1번에 한선숭보를 발간했다라는 것은 고종 때 박문국이고요. 2번에 새로운 화폐를 만든 것은 고종 때 전왕국입니다. 그리고 3번에 근대적 무기를 제작한 것은 고종 때 기기창이고요. 4번에 서양의 의술을 소개한 것은 고종 때 광해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2번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마지막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신미양요이고 라는 병인양요이고 다는 척화비 건립이고 라는 전월월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 사건을 찾기 전에 어떤 시대 흐름에 따른 사건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프랑스군이 침입을 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침입하자 조선이 근대식 병기로 격퇴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병인양요고요. 이 병인양요 이후에 미국 상선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쯤에 왔을 때 무역 통상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통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군민이 화공으로 이제 저너럴 셔먼호를 불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선원들이 말살 다 죽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것이 저너럴 셔먼호 사건이고 그 이후에 셔먼호 사건과 어떤 통상 교섭의 명분으로 미국 군함이 다시 한번 조선의 수도 강화도 쪽에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다시 거슬러 오게 됩니다. 3일간의 교전으로 인해서 조선의 광산부가 함락되고 미국이 승리를 해서 20일간 통상을 요구하지만 협상을 하지 않자 미국은 다시 퇴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미양요고요. 신미양요가 있은 뒤에 조선은 세국 정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는데 척화비를 건립하면서 더욱 강화된 세국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먼저 일어난 것은 병인양요, 그 다음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마지막은 척화비 건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다른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이 오고 가며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7조. 조선 해안을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침략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강화도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고 합니다. 부산 이외에 다른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의 통상을 허용하고 또 해안 침략 허용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럼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찾아볼 건데 1번에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은 을사조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왔네요. 1번이고요. 2번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은 조약은 조일소 조규가 맞죠. 그리고 3번에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고요. 그리고 4번에 조선의 권익이 지켜지지 못한 불평등 조약이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4번 가 인물이 한 일로 옳은 것은 지금 가의 인물이 중심에 있고요. 이 인물은 고종의 아버지이면서 운영궁에 거주하였고요. 경복궁을 중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척화비를 건립했죠. 아까 문제 2번에서도 나왔지만 척화비 건립은 세국 정책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의 서원을 정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답이네요. 흥선대원군이고요.
그리고 횡선되어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였죠. 그리고 2번에 규장각을 설치한 것은 정조이고요. 3번에 서양과 조약을 맺은 것은 고종 때입니다. 그리고 4번에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든 것은 이거 역시 고종 때입니다. 4번의 정답 1번 되겠고요. 5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1884년 갑신정변이 돼 있고 1905년에 을사조약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문제를 보면 이건 역시 지금 어떤 사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일단 2번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신미양요는 그 조선과 미국의 어떤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것은 불평등 조약으로 그 조일수 수호 조교이고요. 일본의 어떤 그 운요 사건 이후에 일본이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일본을 이제 그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어떤 주선으로 미국, 영국, 유럽과 조선은 이제 우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조선 정부는 약간 제국주의 세력에 이제 약간 대비하기 위해서 신식 기술과 어떤 근대적인 기술을 받아서 신식 군대를 세우게 되는데 이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가 이제 그 어떤 차별에 의해서 구식 군인이 군인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모군란입니다. 그 이후에 그 민씨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민씨 세력 때는 온정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있었습니다. 온건개혁파는 그 청나라의 어떤 사대 관계를 계속 지키자라고 했던 개혁파였고 급진개혁파는 우리 조선만의 자주 독립을 회복해서 근대적인 어떤 것을 일으키자 했던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그 갑신정변 다음에 온 것이 가보개혁인데 이것은 그 조선시대 때 어떤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혁 요구와 그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반청적인 정신과 독립 정신을 가진 이제 친일 개화파가 그 추진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다음에 가보개혁이 오고요. 그 이후에 을사조약이 있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그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나라와 체결했던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보개혁입니다. 아까 2번, 3번, 4번은 그 갑신정변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신문에 실릴 수 있는 광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 개화기부터 대한제국까지 근대 문물 들여다보기 해서 개화기에 한국에서 있었던 역사적 그 단체들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를 보니까 신문을 구독하세요라고 해서 신문과 관련된 기구로 이 방문국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화기 때 만들어진 기구로 신문을 발간하고 인쇄하는 그런 기구로 정답이라 하겠습니다. 다를 보니까 우리 1번 문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왕실도 인정한 서양의 의술 광해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진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양의 근대적인 의술을 시행하고 백성들의 의료 그 기술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기구로 제중원이라고 했던 기구도 이 개화기에 있었던 그 시설이고요. 라에 보니까 학교 여성도 다닐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입학하세요라고 해서 아래에 이화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화학당도 우리 개화기에 미국에서 건너온 스크랜턴 부인이라고 하는 그 여성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화여대의 전신이 되겠죠. 그래서 가와 다라는 모두 개화기 시기에 설립된 기구 혹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 이 한글 강습회를 개최한다 해서 이제 아래 조선어학회라고 있는데요. 이 조선어학회는 개화기 이후인 일제강점기 1921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어학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941년도에 오면은 이 일본이 우리 민족을 그 문화나 이런 걸 억압하는 시기에 보다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그 역경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나번의 조선어학회가 일제시대에 설립된 학회로 이번 6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풍선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성보에서 어재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활약을 했고요. 또 그 결과 척화비가 건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의 신미양요입니다. 이 1871년에 미군이 이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 이 조선에 이제 그 개항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바로 그게 신미양요인데 이 신미양요 때 쳐들어온 미군을 이 조선의 어재현 장군이 강화도에 있는 광성보에서 이 막고자 열심히 격전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어재현 장군은 이때 전사였지만은 이때 열심히 싸운 결과로 결국 미군을 철수하게 하는데 공로를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신미양요의 결과 이제 그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그 화친을 화친을 반대하는 비석이라 할 수 있는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 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 정답은 4번의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원인으로는 이제 운요 사건이 제시되어 있고 결과에는 부산, 원산, 인천 등의 항구가 개항되었다. 그리고 이 수신사를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요 사건에 나와 있는 운요는 이제 일본의 군함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보니까 수신사를 파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신사도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근대의 사절단이죠. 그러니까 가에 해당되는 사건도 조선과 일본과의 어떤 그 맺어진 그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의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프랑스 간에 있었던 그 일종의 전쟁이었죠.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3번의 러일 전쟁도 일본과 관련은 일본과 그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만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을 그린 것이고 이제 그 우리가 봐야 될 게 2번의 을사늑약하고 4번의 강화도 조약이 있는데요. 정답은 이제 4번의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최초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기도 하거니와 앞서서 이 운요라고 하는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에서 벌였던 무력 시위를 계기로 해서 체결되는 조약이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 조선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부산과 원산, 인천 등의 항구를 일본인들에게 열어주고 또 일본의 근대적인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서 수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을사늑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후인 1905년도에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의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장소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는 1897년에 가에서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하였노라 라고 해서 말끔한 서양식 그 대례복을 입은 인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 1897년에 황제로 즉위한 고종 황제인데요. 이 고종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는 그런 장소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광해어는 계속 앞에서도 문제가 나왔지만은 근대적인 서양 의술을 시행하는 그 의료기구였고요. 이번에 종묘는 조선 초기부터 이 왕실의 그 조상들, 그러니까 선대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죠.
3번의 사직단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사직단에서는 이 사직 대제라고 해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그 종묘와 더불어서 사직단도 굉장히 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었습니다. 근데 2번과 3번은 이 황제로 즉위하는 그 과정과는 좀 거리가 멀죠. 조선 초기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정답은 이제 4번의 환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구단에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많이 헐리고 지금 많이 훼손되었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조선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의 그 내부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이것도 일제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탄압하고 핍박하는 시기에 헐리고 훼손된 안타까운 그 역사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표에서 설명 편말을 붙일 자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있었던 그 시기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3번의 다가 되겠는데요. 독립협회는 1896년도에 그 서재필과 같은 그 근대 사상가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민간 단체입니다. 또 그리고 독립협회 내부에서 만민공동회가 이제 1898년도에 열렸는데요. 만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라는 뜻이 이 만민공동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에는 뭐 양반, 뭐 상민 이런 것 다 없이 모든 그 조선의 백성들이 한마디씩 자기 안에 있었던 의견들을 내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데요. 심지어 이제 백정도 그 전에는 이제 그 탄압받았던 백정도 참여한 집단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가장 큰 목적은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내에 있었던 이권이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를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백성들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의 자기의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게 만민공동회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1896년에 설치된 독립협회와 또 1898년에 개최된 만민공동회인 만큼 정답은 3번의 다가 되겠습니다. 네,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문에 개항 이후 나타난 생활 모습의 변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랬더니 아랫번에 답변이 돼 있는데 가로 빈칸이 나와 있네요. 자, 개항 이후에는 그 신문명이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1번에 일부 도시에는 일본식 주택이 세워졌어요. 네, 맞고요. 2번에 궁중에서 커피와 홍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3번에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장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조선시대 때죠. 그리고 마지막 4번에 군인과 관리들의 복장이 서구식 제복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신문명에 의해서 생활 모습이 변화됐죠. 그래서 정답은 11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네, 12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두 명의 농부가 있는데 자네 얘기 들었나? 이제부터 법적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된다면서 라고 돼 있고 상대편에 있는 농부가 그러게 말이야 공국기무처에서 결정을 했다는군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이 대화로 보면 군국기무처는 우리가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아까 문제도 풀어봤지만 갑오개혁은 그 어떤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제 개혁을 요구를 이제 받아들이게 요구 사항이 있었고 또 개혁 운동을 했던 그 배경에 의해서 조선이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한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표에 보면 고종즉위가 있고 강화도 조약이 있고 거문도 사건이 있고 대한제국 수립 그리고 러일 전쟁 국권 피탈이 돼 있는데요. 아까 가보개혁은 기본적인 개혁 요구와 개혁 운동을 배경으로 생겼던 개혁이었기 때문에 전에 했던 강화도 조약, 예전에 했던 강화도 조약, 거문도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개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가보개혁은 3차 개혁으로 나눠지는데요.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라도에 있는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개혁 요구와 개혁 운동에 연결된 배경이라고 보니까 이 가보개혁은 거문도 사건과 대한제국 수립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죠. 보충 설명을 하자면 가보개혁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3차로 나뉘는데요. 1차 때는 공국기무처 중심의 개혁 추진을 했고 개국 과거제를 폐지하고 재정 일원화를 하고 응본이제 또 신분제 폐지, 조혼을 금지하였던 그런 기타 등등이 있고요. 2차 가보개혁 때는 김홍직과 박영후가 연립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홍범 14조를 반포하였고 사법권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 3차 가보개혁 때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건양 연호를 썼고 그다음에 단발령을 실시하였고 종두법을 실시하였고 소학교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거문도 사건과 대한제국 수립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이 가보개혁입니다. 네, 13번 가와 나를 주장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가 쪽에 있는 사람과 나 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가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 책략을 읽어보니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요. 나 쪽에 있는 분들은 모르던 나라를 타인의 권유로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같은 오랑캐일 뿐입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가는 괴합하여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는 위정척사 세력에 해당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한번 설명이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기억에 가라고 돼 있는데 이만순, 홍제학이 대표적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만순과 홍제학은 위정척사 세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리고 니은에 가로 돼 있고 통상개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돼 있는데 네, 이거는 가의 개화 개화 세력이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나 정부의 개화 정책을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화 세력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리고 리을에 나 형리학적 전통 체제를 지키려 하였다. 네, 이거는 위정 척사 세력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리을인데요. 정답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4번. 다음은 어떤 단체가 개최한 토론의 주제이다.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지금 내용의 아랫부분을 보니까 1897년 8월에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에 있다라고 돼 있고 1897년 12월에는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신문을 발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1898년 4월에는 중추원을 개편하는 것이 정치상 제일 기묘하다. 그리고 1898년 5월에는 백성의 권리가 높아질수록 임금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라의 힘을 떨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독립협회가 활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찾아볼 건데요. 1번에 정부의 헌의 6조를 건의하였다. 네, 이것은 독립협회가 활동한 내용 맞습니다.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중추원을 근대적 국회로 만들려고 했고요. 지금 관민공동회는 종로에서 관료와 민간인 백성들이 국적 개혁안을 결의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던 공동회의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 말고도 만민공동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독립협회가 주도하면서 어떤 민중대회입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기 하였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외 독립운동을 운동기지를 건설했다. 이것은 신민회에 해당되는 거고, 신민회는 국내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 결사들입니다. 윤치호에 의해서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 고종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은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는 어떤 국민 교육을 강화시켜서 국력 배양을 해서 독립의 어떤 기초를 다지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든 민중 계몽 단체입니다. 그리고 4번에 일제의 항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것은 항일 단체인 보안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을사오적을 규탄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려 했던 것은 오적 암살단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첫 번째 나왔던 1번이고요. 네, 15번. 다음 건물이 완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건물이 나와 있고요. 황구단과 황궁우라고 돼 있네요. 지금 고종 때 아까 문제도 황구단이 나왔었죠. 황구단과 황궁우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황구단 아까처럼 황제 즉위식을 할 때 거행을 했고요. 국호를 대안으로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고 해서 광무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1번에 지게를 발급하고 지게 아문을 통해 발급했다라고 됐는데, 이것은 광무개혁의 일환이 맞고요. 충남과 일부 지역에서, 충남 일부 지역에서 양전 사업을 하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어떤 제도에 확립을 했던 것이 지게입니다. 그리고 2번의 아관파천은 고종 황제가 왕세자와 함께 1년간 왕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간에 이렇게 거처를 옮기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고종 33년 때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 홍범 14조를 반포한 것은 고종 32년 때입니다. 근데 이 홍범 14조란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근대적인 정책 백서라고 할 수 있고요. 헌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정치 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 독립 국가로서 어떤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이거는 고종 32년 때, 그리고 4번에 통리기하문을 설치했다 돼 있는데, 이것은 고종 17년 때입니다. 통리기하문은 어떤 청나라 제도를 모방해서 설치한 기관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했던 기구입니다. 마지막에 5번에 교국 입국 조서를 발표한 것은 1895년도쯤인데요. 지금 순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통리기하문이 처음에 먼저 됐고요. 그 다음에 홍범 14조와 교육 입국 조서는 같은 시기에 됐고요. 그리고 아간파천이 그 다음이고요. 마지막 지게 발급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고종 때 광무개혁, 아까도 설명했지만 광무개혁의 일환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항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두 가지 조약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조일소조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부르는 조약의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는 조미소 통상 조약, 미국과 맺은 조약의 한 문항입니다. 이제 두 문항의 이제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일소조교의 제10조를 보니까 두 번째 문장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 그러니까 조선 사람과 관계되더라도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의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에도 미국 사람이 조선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준다 하더라도 미국 영사관 혹은 미국에서 파견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체포하여 처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 내에서 조선 백성을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법이 아닌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서 처결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이 치외법권에 관한 것이 결국은 그 두 조항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에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치외법권을 규정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죠. 2번에 이제 최애국 대우도 우리가 보아야 될 텐데요.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거 내가 이제 만약에 조선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조선과 그 조약을 맺게 되었을 때 이 또 다른 나라가 조선과 조약을 맺었을 때 이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도 이득이 될 것 같다. 좀 더 좋은 내용에 그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자동적으로 우리와 맺었던 그 조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최애국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치외법권과 최애국 대우 같은 거는 그 조선이 그 서양이라든지 혹은 일본과 같은 나라와 맺은 근대적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그 성격을 설명하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외법권과 최애국 대우를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 해가지고 이제 낯익은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녹두장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녹두장군 하면은 전봉준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가장 이제 기억이 남죠. 그래서 전봉준 같은 경우에는 그 녹두장군이라는 별칭과 함께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봉준이 주장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국내 재정을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하라. 이것은 갑신정변 때 이제 김옥균 등이 발표한 홍범 14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에 관민이 함께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독립협회에서 제시한 헌의 6조라고 하는 그 기고문의 한 내용이고요. 4번의 평안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전에 1811년에 그 홍경래 난에서 주장되었던 내용입니다. 6번에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여 마음과 힘을 합하여 자유독립을 찾자라고 했는데 전봉준이 활약했던 그 시기는 아직 대한제국이 성립하지는 않았죠. 정답이 이제 1번 보국안민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고 했는데요. 이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거는 동학농민운동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봉건하고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또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반외세와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개된 사건에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1882년에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인 별기군보다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을 이제 이모군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이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의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2번의 영남 만인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정척사파의 하나인 이만손이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이모군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영선사가 청나라에 파견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모군란 바로 1년 전에 일이 되기 때문에 이모군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된 것은 이것도 이모군란 이전의 일이고요. 정답은 이제 5번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모군란 이후에 그 청군의 그 네 번째 칸에 보면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난이 진압되었다라고 할 만큼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그 조선에서 행사하는 세력이 되게 그 강성해지게 됩니다. 이런 그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 조청상민 소령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그 조약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조선의 상권에서 청나라의 역할과 또 영향이 그 강해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조약이 바로 이 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고종 3년인 1866년도에 발생이 되었고 또 천주교 탄압으로 선교사가 처형된 것을 구실로 해서 전개 과정을 보니까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입했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 침입한 사건을 이제 우리는 병인양요라고 부르는데 이 병인양요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에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것은 병인양요와는 관련이 없죠. 오히려 더 후대에 1907년도의 일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와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체결하게 된 것이고요. 3번에 거문도 불법 점령이라고 했는데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것은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전사했다라고 한 것. 아까도 문제에서 풀었지만은 어제연 장군과 관련된 것은 미국과 결전을 벌였던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5번에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항전한 것이 병인양요와 관련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정책의 시행 목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사진을 보니까 경남 창녕의 사액서원인 관산서원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문장을 보니까 이를 통해 서원을 헐고 신주를 묻도록 했던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실제로 확인되었다라고 해서 이 밑줄 친 흥선대원군의 정책, 즉 서원철폐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원철폐와 관련된 정답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기역의 신분제 폐지는 서원철폐와는 거리가 멀죠. 신분제를 폐지하고 그 모든 백성이 그 동등한 신분을 구상하고 있다, 동등한 신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는 이후에 이제 김옥균 등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주장했던 홍범 14조에 들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디귿의 세도정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흥선대원군은 이전에 아주 강화되었고 또 그리고 부패가 심했던 세도정치를 약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과 디귿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니은의 이제 국가 재정 확보 또 양반의 횡포 방지라고 했는데요.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면한 서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받게 되면은 국가 재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게 되겠죠. 이러한 사액서원을 헐었다고 하는 내용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다, 좀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고, 또 양반의 횡포 방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 양반의 양반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게 되는 그 도적 소굴 같은 그런 그 개념으로 백성들에게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서원을 철폐함으로써 양반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부리는 횡포를 방지하겠다,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서원철폐 정책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니은과 1, 4번이 되겠습니다. 이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그림에서 보면 내용은 백과 양기 신문을 창간하다 내용이 들어요. 이 속에 을사늑약의 물을 주장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양이 영국 배틀과 신창이라는 것은 영국의 힘을 따라 일본 강함기 시대에
조금 더 이번 법에 그 낮게 살던 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 매일 신보입니다. 일본에서 보면 이번 동시문으로 되어 있고요. 신문입니다. 한성 순보는 순보가 수라는 열흘의 10일이라는 11일이라는 단어를 주로 한성 순보로 방문국에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황성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자조차의 이후에 대곡이라는 장제님께서 쓰셨던 신문이고요. 그래서 그 신문은 민주주의 신문이지만 여기서 자라난 남문화 매일 신보이고로 정 2번입니다. 22번 그 상황이 나로 적절한 것은 이 직제에서 보면 각국의 나라들 두만강 금강 세울 철도 부설 전차 부설 울릉도 산림 해벌 경부선 부설 하고 들어있는데 전부 연도를 보면 6년 우리가 각보예요. 잠깐만. 이 모든 것들이 16년에서 97년에 나타났던 문제들입니다. 96년에서 98년에 보면 이 볼게 심리학과 이런 대인 변화가 일어난 뒤에 오는 71년이고요. 일본과 협약을 맺는 건 고정이 퇴위하면서 맺었던 으로 후에 알고 있습니다. 사본 배영경에서 시설을 사용했던 사건에서 땅들은 병인 밖에 댕댕 일어났던 그리고 울패를 남매공명 노라를 해주었던 경우는 일어났던 병인양 후에 2년 후의 일이다. 이 물들은 1860년, 70년대에 일어났던 일로 지금 현재 보면 1896년, 1898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전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실은 이렇게 세율권이나 산문과 벌권이 일어나게 된 거는 각국이 자기네들을 우리나라에서 각국의 이 일을 피하려고 이거 바로 고통에서 미국에서 대도 가려고 미국에서 출고 가려고 이런 어떤 일입니까? 러시아에서 우리가 독자정을 함께 모시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달라고 했던 것으로 되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1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답사 주제로 옳은 것은 전기 답사 계획이고 주제가 비어있고 연도율 김규현 선생님, 서대필 선생님, 그리고 서광범 선생님, 그리고 우정총국 이들 전부 갑신장변을 일으켰던 개화파들의 주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개화파의 주류 인물들을 찾아내는 주물들이 했던 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일본 학사전당 제한하연 스미트적인 이 좀 하면 정조가 화성을 추대했던 것이 바로 정조를 할 수 있고요. 사업의 외교들이 불길이 타올랐던 거는 프랑스 성사를 박해한 이후에 프랑스에서 를 밟으면서 일어났던 사건과 병명으로 일본에서 학정과 수사에 대한 거로서 진도에 일어났던 진지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갑신 정변에 대한 내용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죄악 해결의 원인이 된 사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죄악이 3조에 보면 해를 당한 일본은 특별히 불보해야 한다. 4조에서는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5조 역시 이로 인한 것으로서 경비를 서게함으로써 일본 간의 피해를 하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재물포에 관한 내용들이 이 재물포 전략이 맺어지게 된 배경은 82년 99년대가 불만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군란의 이모군란이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1번부터 24번까지 다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오늘 보다 보니까 지금 6번 문제에 보면 제가 그 해설해 놓은 것에서 약간 오류가 있네요. 지금 이건 이제 초급 이 문제